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양질의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매일 오전장 시작전 브리핑, 오후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 추천도 단순히 이 종목이 좋다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언제 사야 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드리고 있어요. 특히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 자료나 리포트들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정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꼭 들어와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7월 4일에 녹화된 영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 어땠나요? 단순히 지수가 좀 빠졌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부터 중소형 주까지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트럼프 관세 카드 기억하시죠? 관세 유예 카드를 쓰면서 시장이 좋아했는데 오늘 그 유예가 끝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겠다 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보호무역이 뭐냐면 여러분,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또다시 강조하면서 급락이 시작됐고, 그나마 장 막판에는 조금씩 올라와서 코스닥은 0.19% 하락 마감, 코스피도 0.47%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하지만 장중에는 1.5% 넘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미국발 관세 유예 종료 이슈로 트럼프 쪽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했고, 시장을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다가 프리마켓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꼬리를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0.17%, 0.18%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캔들이 나오면 뭘까요?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관세 카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삼성전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하락이나 조정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란의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000원, 53,000원까지 너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못 사요. 너무 겁나니까. 그러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쁘게 쫓아가기 시작하죠. 최근에 올라오면서 매수가 많이 붙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21선을 이탈하면 그때 우리는 한번 사주자는 거예요. 58,000원, 59,000원 이탈했을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매도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 얘기를 해보면 작년 7월 여름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막 13만 전자, 15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끝없이 목표가가 상향되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7만원 목표가까지 나왔어요. 최근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7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입니다. 심리적 저항대인 6만원을 뚫었기 때문에 7만원은 무난히 갈 것 같아요. 근데 7만원에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다면 저라면 절대 안 팔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큰 일을 냈거든요. 그 일이 굉장한 트리거가 될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뉴스로 나온 게 바로 이거였어요. 보기 전에 정보가 궁금하시고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6세대 10나노급 D램, 그러니까 1C D램 개발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잖아요. HBM4부터 삼성전자가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앞지를 수밖에 없다. 압도적으로, 그것도 갈수록 더 앞지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건 단순히 기술을 개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엔비디아 퀄 테스트, 그리고
AI 메모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위치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타이밍을 잘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정규장에서 밑꼬리를 달고 상승해서 마감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관 매매 동향을 보시면 계속 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개인들도 매수세가 많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다 사갔을까요? 기관과 연기금이 사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팔았을까요? 겁나서 판 거예요, 이거. 그동안 삼성전자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5만 전자도 뚫었잖아요. 5만원 밑으로도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설마 5만 전자까지 뚫을까? 이랬는데 최저점을 뚫었어요. 49,900원까지. 이때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구간이거든요. 조금 올라왔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굉장히 그 박스권에서 일정한 저항을 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뚫어졌는데 6만원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멘탈도 털려 나갔죠.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겁나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절대 팔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를 잡으셔서 삼성전자에 아직 진입 안 하셨다면 진입을 하셔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확대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비중 확대를 어느 시점에 해야겠구나, 나 아직 안 갖고 있는데 가져야겠구나, 사야겠구나, 이런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숏 커버링 물량이 나올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매도 잔고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대차 잔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숏 커버 세력들이 아직 포지션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곧 숏 커버링 물량이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공매도 청산이 들어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흐름은 외국인은 털었고 기관은 조용히 쓸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지지했고 이미 6만원인 심리적 저항대도 뚫었어요. 그런데 10만 전자까지 쉽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6만원에서 심리적 저항대를 뚫으면 다음에 7만원을 두드려야 되는데, 사실 7만원에서 8만원 구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 얘기는 첫 번째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는 건데, 매물을 소화하려면 본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전만 오면 팔아 제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저항받고 떨어지고 거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무겁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처럼 막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랠리가 시작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그래서 저항대 하나하나 돌파가 나오면서 저항이 지지로 계속 바뀌면서 올라갈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의 대명사예요. 그동안 불안하고 힘든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던지거나 내려갈 구멍도 없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면 반드시 우상향할 종목, 삼성전자. 이 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말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망해야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두 번째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할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이고 글로벌 브랜드로도 전 세계 7위에서 5위까지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많이 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1년에 몇백 개씩 상장 폐지 종목들이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상폐하겠어요? 그러니까 묻어두면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믿음으로 신뢰로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비중을 확대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사실상 정확하게 바닥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께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때 베팅하는 거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아라. 8만원을 뚫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와, 88,000원에서 78,000원이 됐네? 야, 쓸어 담아라. 이런 영상들 많이 나왔죠. 그랬더니 75,000원까지 뚝 떨어지니까 정말 기회가 왔다 하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어이없게 49,900원까지 뚫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바닥이라고 외치니까 여기서 사주니까 계속 물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잘해야 될까요? 주식 정말 잘하고 물리지 않고 원금 계속 탄탄하게 지키려면 매수를 정말 잘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면 우리가 주식의 격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머리카락까지 기다려서 끝에서 팔려고 하면 팔 수 있을까요? 못 팔리고 물리죠. 그리고 발바닥을 잡으려고 해요. 바닥을 잡아보자.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100%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목에서만 잡거나 발바닥보다 위에서 무릎에서만 잡아도 어느 구간에 팔아도 수익이에요. 근데 잘못 잡고 어깨에서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손실이고, 계좌가 맨날 손실이니까 화가 나니까 마침내 반토막 나잖아요. 여러분, 내 계좌가 만약에 50%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때 진짜 매물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반이라도 건지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뚫을 때 많이 나갔고, 실제 삼성전자는 신용으로 많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했었죠. 바닥은 없어요. 바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잘 노려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보자는 거예요. 누가 사라고 사고 누가 팔라고 팔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확한 숫자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보고 사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와 기사는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정보인데 사실 그 정보는 파는 정보지 사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빨리 줄 수 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만 있으면 절대 내가 손해가 안 나겠구나. 그래서 기업에 들어와 보니까 기업에는 IR팀이 있어요. IR팀은 기업을 탐방하고 조사하고 실제 자료를 미리 갖고 와요. 왜 기관들이 샀을까요? 오늘 기관이 미친 듯이 쓸어갔잖아요. 정보를 미리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정보를 빨리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정보를 빨리 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안타깝게도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해뒀다가 올리면 여러분들께 늦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실 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최신 분석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6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15만원에서 무려 23만원으로 대폭 올렸어요. 이 소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9월에 반도체 겨울론이라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건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루빈 GPU에 대한 HBM4 샘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2025년 하반기, 특히 9월경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수요 촉진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HBM 메모리 현황입니다. HBM이라는 건 하이밴드위드 메모리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부품이죠. 마치 컴퓨터의 뇌가 CPU라면 HBM은 그 뇌가 빠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용 HBM3 메모리입니다. 8단과 12단 제품이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더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파트의 층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단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8단 HBM3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기본적인 인증 단계인 프리다이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프리다이라는 것은 메모리칩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패키지 인증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어요. 패키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메모리칩을 하나로 묶어서 완성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 하나하나는 완벽하지만 이것들을 조립해서 큰 작품을 만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당초 6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2단 HBM3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여전히 반복적인 실패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공급은 9월 이후나 4분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발열과 전력 소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고성능 컴퓨터 부품들은 성능이 좋을수록 열을 많이 내고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마치 스포츠카가 빠를수록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특히 인공지능 작업은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발열과 전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해야만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테스트 기준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품 품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다른 본딩 기술을 사용해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본딩이라는 것은 메모리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인데 마치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리의 강도와 안정성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의 본딩 장비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와 전환 비용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공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라는 또 다른 고객사와 이미 성공적으로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MD는 MI350 시리즈에서 HBM3 12단을 이미 장착하고 있고 향후 MI400 시리즈에서는 차세대 HBM4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HBM4 제품은 현재 60%에서 70%의 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생산한 제품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 70% 수율이면 상용화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HBM4의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하신다면 7월에서 8월 사이에 HBM3 8단 승인 소식이나 퀄컴과의 계약 발표 등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런 호재가 나올 때 주가에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HBM4 양산과 파운드리 수율 안정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제조 사업을 말하는데 삼성전자의 또 다른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현재는 기술적 문제로 수율이 낮은 상태지만 이것이 개선되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평단가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단가라는 건 여러 번에 걸쳐 주식을 매수했을 때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5만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상당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목표가를 62,000원으로 설정하시고 6만원 전후에서 보유 물량의 30% 정도를 익절하신 후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 재매수하는 스윙 전략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추가 상승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